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외환보 유고가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이에 당사국 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합니다. 2011년 현재 한국이 일본과 맺었던 통화 스와프의 규모는 700억 달러였습니다. 이 규모가 130억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 모리모토 야스히로가 85일 만에 다시 귀임했습니다. 10월 10일엔 중국과 체결한 한중 통화 스와프 약 560억 달러, 64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들과 맺은 총 통화 스와프 규모는 약 12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외환보 유고의 48% 수준이죠. 중국의 마지막 3단계 사드 보복이 바로 금융 보복일 것입니다. 지난해 말과 지난달 충남과 인천 지역 실업자 수가 2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후 외환의 모양새입니다. 이런 경제를 두고 어떻게 이를 극복하겠다는 건지요. 이런 우리 경제를 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요. 대선 주자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두었다 쓰지 않은 세금 규모가 11조라고 합니다. 다시 나누어 주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늘 서민들 유리지갑을 통해 선거도 하고 섬신도 쓰는 나쁜 사람들 아닐까요? 정면 스포츠.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에 LG가 신바람 야구를 펼치고 있나요? 네, 먼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5경기는 봄비 탓에 취소됐고요. 네. LG가 어제까지 개막 후에 파죽의 4연승을 질주하면서 네. 단독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넥센과 개막 3연전을 싹쓸이한 데 이어서 네. 어제는 삼성을 11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예전 삼성이 화끈해요. 이겨도 화끈하게 이기고 지도 화끈하게 지고요. 네, 삼성이 또 지난해 아쉬운 성적을 냈는데요. 예. 또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또 LG가 투타에서 폭발하면서 또 이런 대승을 거뒀습니다. 원동력이 뭡니까? LG의 이런 상승세. 네, 먼저 LG가 투수 차우찬 선수를 4년간 95억 원에 영입했는데요. 네. 또 허프, 소사, 류제국과 함께 막강 투수진을 구축했고요. 네. 여기에 불펜도 탄탄하고 또 타선에서는 이영종, 박용택 등이 멘탈을 휘두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양상문 감독도 그동안 리빌딩을 잘 이뤄냈습니다. 예. 많은 선수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도 하고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던 선수들도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수들 이번 동계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체력 관리를 좀 잘하고 있나? 어느 선수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경기를 치렀는데 예. 1차 예선 탈락이란 또 아쉬운 성적을 내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롯데로 돌아온 또 이대호 선수가 친정팀 친정 팬들을 상대 앞에 두고 또 네.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기아에 새롭게 영입한 최용호 선수도 사실 WBC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네. 또 기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구 팬들 사이에 엘록기라는 말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프로야구 최고 흥행구단인 LG와 롯데, 기아를 한데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네. 또 여기에는 세 팀이 2001년부터 8년까지 또 번갈아 가면서 꼴찌한 것에 대한 비아냥도 담겨 있는데요. 네. 그랬던 엘로끼가 올 시즌에는 LG가 1위고요. 네. 또 롯데와 기아가 3승 1패로 공동 2위에 오르면서 또 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스하키 선수층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남자 선수가 13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자 예. 선수들은 그 엔트리가 23명인데, 네. 또 그거를 좀 간신히 채울 정도로 선수층이 그 얇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는 NHL 같은 그 내셔널 하키 리그 같은 유명한 프로리그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청도 많이 합니까? 팬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일단 남자팀 기준으로 보면 실업팀이 3팀이 있는데요. 네. 또 워낙 국내에서 저변이 약하다 보니까 네. 일본, 중국, 러시아와 아시아 리그를 만들어서 예.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네. 여자팀은 아직은 또 실업팀도 없고 네. 또 우리나라의 유일한 팀이 현재 국가대표 한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국의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 있는 HL 리그 운영위원회가 2018년 평창 올림픽 참여 안 하겠다 했다면서요. 네, NHL 리그 운영위원회가 평창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네. 또 리그 운영위원회는 예. 올림픽에 참가할 경우엔 3주 가까이 리그를 중단해야 되고, 또 간판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네, 이게 뭐 극적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직 번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예. 또 NHL 선수 노조가 예.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수 개별적인 참가 허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사실 2014년에도 팽팽히 맞서다가 네. 7개월을 앞두고 합의한 적이 있어서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네, 이제 34일 남았다 합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또 새롭게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칼칼하시죠? 예, 제가 지난 한 2주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지금 거의 다 났는데도. 예. 미세먼지 때문에. 예. 빨리 안 낫고 있습니다. 예, 나쁜 미세먼지. 네. 자, 혹시 청취자분들 들으시다가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 기침을 좀 하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강구도가 현실화되나요? 아니면 양강구도가 희망사항인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한 네. 다른 후보들 간에 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느냐. 네. 물리적인 양강구도를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후보가 여러 명 있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예. 문재인과 이제 양강구도 형태로 내용상의 양강구도로 진행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 일단 1차적인 흐름은 후보들 간의 연대나 이런 합종연행 이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양강구도 가능성에 대한 주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택수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설문조사 과정에 이제 방법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오늘 이제 YTN 조사 결과를 보면. 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이제 이름만 호명이 됐던 예. 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감도가 많이 반영된 조사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현실에서는 결국엔 단일화 연대 논의를 이제 실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네. 설문 워딩 과정에서 가령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예.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예. 이런 식의 워딩이 들어가면 예. 특히 이제 기존의 집토끼층, 야권의 지지층이 또 일부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제 그다음에 어제 연이어서
비슷한 조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밴드웨건 효과도 지금 반영이 돼서 예. 특히 YTN 조사는 조금 더 큰 격차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YTN 조사는 어떻게 YTN 자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YTN이 M브레인에 의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택수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상일 대표도 뭐 지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고 간다면 네. 양강 구도의 대결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3자 구도가 될까요? 이상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자다, 양자다. 뭐 3자라는 건 여기서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네. 그대로 있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현실적으로 3자 구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지금까지는 비현실적인 이제 양자 구도를 상정한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타나는 여론은 결국 이게 문재인 지지층과 문재인이 아닌 대안을 바라는 어떤 유권자층 그렇겠죠.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은 지금은 이 문재인 대항마를 찾는 어떤 그런 기류가 네. 일시적으로 확 이렇게 결집되면서 예. 양강구도 형태로 가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예.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구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각 진영의 진영 논리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요. 예. 또 서로 간에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견제와 네거티브 공세들이 이어질 텐데 네. 그 속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네. 그런 어떤 이 진영 논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뒤에도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큰 숙제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양자구도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게 인용을 할 때는 네. 몇 % 나왔고 신뢰 구간이 얼마고 네. 표준 편차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응답이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이 얼마였고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어디 홈페이지에 있고 뭐 이런 내용을 다 병부로 알게 되거든요. 보통 이런 여론조사를 하실 때 어떤 방식입니까?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어떤 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하든 뭐 대세는 분명히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이제 보편화된 방식은 네. 유선과 무선을 섞어서 네. RDD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예. 과거에는 이제 전화번호부 등재 가구만 전화를 했었다가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예. 오세훈 한명숙 그 여론조사 예. 크게 예측 실패했던 예. 그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선거 조사에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번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비등재 가구가 뭐 50%를 이미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네. 비등재가 된 가구의 전화는 혹은 예. 뭐 휴대전화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예. RDD 방식, 그러니까 국번 체계를 알면 그 뒤에 나머지 끝번호 4자리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방식인데 네. 대체로 이제 그것을 유무선 뭐 5대5 내지 아니면 예. 뭐 2대8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예.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조사는 최근 이제 보편화된 방식은 아닌데 네. 이선 전화의 경우에 등재 가구만 했다고 밝혔고요. 예.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전화번호부 등재 가구만 예. 이선 전화 40% 썼고 예. 또 나머지는 또 무선 RDD 방식이 아니라 예.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문자 예. 메시지 보내서 예. 모바일 웹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다른 조사기관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예. 그 문재인 캠프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모바일 웹이면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응답을 그렇죠. 할 수 이제 있겠네요. 젊은 층들이 조금 익숙한 방식이죠. 20, 다만 30대. 예, 유선 전화 조사 방식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겠죠. 적절히 이제 혼용을 한 것 같은데 혼용을 한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부분에서 네. 비율을 달리 해버리면 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선 RDD가 많을수록 민주당 예. 지지율은 높아지고 그거는 안 밝히잖아요. 설문조사 결과에서. 어 RDD 방식과 ADD 방식, ARD 방식으로 섞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네. RDD 방식이 몇 %고 ARD 방식이 얼마고 이거 발표하십니까? 같이 기억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제 그 일보 그러니까 네. 첫 보도할 때 네. 말미에 발표를 하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가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조사가 단순히 등재 가구만 했는지 아니면 네. 비등재 가구가 섞여 있는지 예. 아니면 무선도 RDD로 했는지 아니면 예. 패널 조사로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튼 처음에는 민주당 캠프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나 네. 어제 발표된 쿠키뉴스 조원 CNI 조사에서도 양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높은 네. 위치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문항의 이제 또 차이도 많이 그럼요. 작용을 한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문재인 이름만 호명했을 때랑 네. 단일화 연대가 누가 같이 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을 때랑은 네.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결과만 봐서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상현 대표. 이 특정한 조사 하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논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내일신문과 이제 예. 디오피니언 조사 이게 네. 3월 2일 날 조사 3일 날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네, 예. 전국 1000명을 조사했고 유선 면접 40, 인터넷 조사 60%라고 했는데요. 예. 그 조사에서 양자 대결했을 때 문재인 36.4, 안철수 43.6 이렇게 하면서 아마 뒤집힌 안철수가 앞선 조사 결과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예.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예. 이후에 발표되는 조사들이 예.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조사가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그러면 비슷한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첫 조사도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닌 부분을 보려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표 문항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예. 뭐 대선 후보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예. 뭐 이념 성향의 분포도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그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디오피니언 조사를 보면은 DOP면 디오피니언 조사를 보시면요. 디오피니언. 예. 예. 그 내일신문 조사를 보시면 예. 정당 지지도에서 그때 민주당이 27.9%입니다. 예. 그리고 뭐 국민의당이 13.1%로 나왔는데요. 예. 지지정당이 없음이 40.6%였습니다. 예. 같은 시기에 발표된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예. 리얼미터는 MBN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해서 예. 2,550명을 한 조사입니다. 예. 무선 면접 19%, 무선 71%, 유선 10%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4%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16.2%고요. 예. 근데 이 두 개만 놓고는 어느 게 옳으냐라는 걸 판단하기 어렵지만 예. 대체로 그 최근에 발표된 모든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예. 약 4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 디오피니언 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적게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발표한 그 YTN하고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38%, 예. 국민의당이 많이 올라가서 23%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자 대결 구도의 첫 뒤집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예. 어떤 의도성이나 이런 건 없었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표본 구성이 그 당시에 발표된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예. 민주당 지지층이 적게 잡혔다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조사 결과상에서 양자 대결 구도에 문재인 후보가 36.3%로 낮게 나오는 네. 그런 결과를 낳은 거고 이런 결과가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이후의 조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청취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는 뭐 두 전문가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통계적인 숫자의 오류, 허위적 결과를 가지고 다수의 대중을 오도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정확하게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뭐랄까요 투표하실 분들께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에 지금 패널 뭐 토크라든지 이게 많은 TV라든지 라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의 근거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뒤집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상일 대표의 이야기는 그것이 충분히 모든 표본의 공정성을 대변하지 않은 왜곡된 표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의도에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불순한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왜곡된 오염된 통계 숫자의 표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 이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염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오피니언 내일신문이 뭐 제가 그건 실수했다고 치고요. 굉장히 이제 예. 발끈했죠. 예. 민주당 측에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요. 네. 아무튼 오래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예. 계속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디오피니언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예. 갑자기 뒤집혀지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일단 조사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이제 다른 조사기관들이 쓰지 않는 방식을 예. 여전히 이제 고집한 등재 가구의 40% 반영. 네.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는 아까 이상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부동층이 사실 좀 다른 조사보다 높은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무관심층도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뭐 10% 20%가 부동층이라면 예. 인터넷 조사 또 뭐 모바일 조사 뭐 이런 예. 경우는 한 30,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don't know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는 DK와 관련된 예. 또 이 논문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층이 너무 많으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응답률이 낮은 것보다 오히려 이 부동층이 많은 조사는 오히려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논문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충분히 뭐 그런 토론은 이제 자유로운 것이니까요. 아, 그런데 예. 결과 자체가 아무튼 연이어 발표된 결과들이 좀 안철수 전 대표가 높기 때문에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든 아니면 실제 조사 공모는 달랐으나 여론을 다 그렇게 수렴했을 것인지.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되는 정당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조사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제 네. 이런 부분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 이성일 대표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두 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